안녕하세요. 배우 장세용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웅길산 수종사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웅길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수종사의 깊은 정치를 함께 느껴보시죠. 웅길산은 610m로 이름은 구름이 산꼭대기에서 멈추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아름다운 두물머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수종사로 향하는 길입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고려 태조 왕건이 이곳에서 구리종을 얻어 고려를 건국했다는데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곳에는 조선의 세조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조가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북한강을 따라 돌아오던 중 두물머리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새벽에 은은한 종소리에 이끌려 산을 오르니 옛 절터에서 물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를 중창하면서 수종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신비한 종소리의 전설이 수종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돌계단을 끝까지 올라 해탈문에 이르니 몸과 마음이 해탈에 이를 지경입니다. 마침 옹달샘이 보이는군요. 물 한 잔을 마시니 드디어 살 것 같네요. 전설 속의 그 샘물일까요? 수종사는 조계종의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 원래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당호들은 조선 세조 때 중창된 이후 여러 차례 고쳐졌다고 해요. 특히 한국 전쟁 때 크게 피해를 입고 새로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풍경 소리에 마음이 정화되어 갑니다. 저도 절 한번 올려야겠죠? 이곳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네요. 나한상이 안고 있는 것은 고양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귀여운 호랑이입니다. 여기 팔각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조선 정기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 탑은 우아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탑에서는 조선시대 초기 왕실 불교 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작은 불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탑은 정해옹주 사리탑입니다. 금성대군이 1439년에 태종의 딸인 정해옹주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명문이 사리탑 옥계석 낙수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해옹주 사리탑에서는 1939년 탑을 해체, 수리할 때 청자 유계호와 금동제 9층 탑, 은제도금 육각감 등이 발견되었고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로 옆에는 540년 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세조가 수종사를 중창할 때 심었다고 전해지며 가을에는 노랗게 변한 잎들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경내에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풍경만 보라는 뜻인가요? 여긴 삼정원이라고 해요. 이곳에서는 전통 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지스님께서 귀한 차를 내어주십니다. 사실 배우로서 역할을 많이 받지 못해서 요즘 기운이 없었는데요. 이곳에서 차 한잔하면서 바라보는 풍경 덕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산들바람 불고 옅은 구름 비는 개업것만 살인문 향하는 걸음걸이 다시금 더디네. 90일의 봄날을 시름 속에 보내며 웅길산 꽃구경은 시기를 또 놓쳤구나. 조선 중기의 문신 한음 이덕형이 이곳에서 남긴 칠원절구의 시처럼 수종사의 풍경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약용은 일생을 통해 수종사에서 지낸 즐거움을 군자 유삼락에 비교할 만큼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선으로 일컬어지는 초이선사가 정약용과 함께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신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운길산 수종사는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여러분도 이곳에 오시면 그 어떤 부경화를 누리는 자도 살 수 없는 풍경을 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은 경기도 안성의 칠장사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칠연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아담하지만 안성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칠연산은 높이 약 500m로 하이킹과 자연 감상을 즐기기에도 완벽한 장소죠. 이 산 주변은 사계절 내내 매력적인데요. 특히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랑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 문은 사찰의 첫 번째 관문으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천왕문 안에는 특별한 보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흙으로 만든 소조사천 왕상입니다. 보통 천왕문에 있는 사천왕들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 여기에 있는 사천왕들은 험상궂거나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해학적이고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림리 3층 석탑입니다. 부서진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석탑의 부재들을 모아서 복원한 것이라고 해요. 탑 상층부는 아쉽게도 유실된 모습입니다.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된 건물로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찰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답보식 맞배 지붕 구조로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햇빛을 잘 받습니다. 내부에는 목조 석가삼존불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은 1685년에 제작된 것으로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그 외에도 오불회, 개불탱, 삼불회, 개불탱이 유명합니다. 이곳은 해소국사비입니다. 이 비는 해소국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해소국사는 칠장사를 중창한 분으로 7명의 악인을 교화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이 비를 보며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여기는 나한전입니다. 박문수가 이곳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꿈속에서 나한이 나타나서 과거 시험 문제를 알려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제 어사 박문수 합격다리로 가볼까요? 이 다리는 조선시대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서 건넌 곳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박문수가 다리를 건넌 후 급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지금은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합격을 빌러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입시 준비할 때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했었는데. 뭐한데 시끄러워 죽겠네. 나도 대학 좀 가자. 지금은 그런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뭔가는 빌어야겠죠? 주지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여기 와서 절한다고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셨어요. 어사 박문수처럼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을 위한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박문수 전설의 진실은 이것이었군요. 저도 저 자신의 인기를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연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둘레길도 소개해 드릴게요. 칠연산을 따라 조성된 이 길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행하기 정말 좋습니다. 가을의 단풍을 보며 걷는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네요. 오늘 칠장사를 둘러보며 느낀 점은
이곳이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칠연산의 아름다움과 칠장사의 깊은 역사,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재들이 어우러진 이곳에서의 체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주 남한강변에 접한 신륵사에 왔습니다. 고려 말에 유명한 국사였던 나홍선사가 이곳에서 열반에 드신 후 큰 규모의 사찰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강물의 용마가 출몰하여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사찰에 계시던 인당대사가 나서서 용마의 고삐를 잡아 잠재웠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라 신기할 신, 굴레 륵자를 써서 신륵사라 불린다 합니다. 아마도 남한강물이 범람했을 때 이를 해결했던 선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신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신륵사의 누각 구룡루입니다. 누각 내에는 이곳의 전설과 관련된 그림들이 보입니다. 구룡루는 사찰로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보다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광망케 하는 정자의 기능이 더 커 보이네요. 신륵사는 고려 말에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고 현재 여러 중요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사당입니다. 작지만 의미가 큰 건물이에요. 조사당은 신륵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지공화상, 나홍화상, 무학화상 세 고승의 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이에요. 조사당 내부에는 이 세 분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데요. 고려 말 유교의 득세로 기울어가는 불교계에 빛이 되었던 스승들이셨습니다. 천장에 대들보가 없는 게 보이시나요? 조사당은 큰 건물이 아님에도 들어섰을 때 공간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대들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왜소함을 통해 세화상의 인간적 겸손함을 표현하고 내부의 큰 공간감을 통해서 그들의 높은 경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문화재는 다층 석탑입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 석탑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 석탑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부의 장식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죠. 구름과 용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찰에 조성된 탑의 규모치고는 작은 편인데요. 이곳의 마당 크기와 극락 보전의 크기를 배려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하는 요즘 세태와 비교되네요. 다층 석탑 뒤편의 건물은 극락 보전입니다. 이 건물은 17세기에 중수되었는데 규모는 아담하지만 화려한 다폭의 양식의 팔짝 지붕 형태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래를 살펴보면 기단부가 직사각형 형태로 반듯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궁궐에서만 가능했던 것으로 신륵사가 중창 당시 왕사로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절에 계신 부처님들은 좌불의 형태인데 여기 좌우에 계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서 계시네요.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중생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재빨리 달려나가 구하시려면 아무래도 서 있는 게 조금이라도 빠르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보제존자 나홍을 기리기 위해 만든 부도와 석비입니다. 석종형 부도는 인도의 불탑 형식을 가미한 것으로 보제존자 석종은 고려 말기에 유행했던 석종형 부도의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석비의 비문에 보제존자의 일생이 적혀 있는데 고려 말의 대학자이며 문장가인 목은 이색이 썼다고 전해집니다. 전탑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을 쌓아 올린 탑으로 좀 전에 보신 다층 석탑과는 다른 모습이죠. 남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려시대 전탑으로 높이가 9m나 되며 부처님의 힘으로 수해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려 했다는 의미가 숨어 있답니다. 아까 들려드린 전설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뱃사공들에게 이정표 역할도 했다고 해요. 전탑 앞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여주 사람들은 여강이라고 해요. 신륵사는 유유히 흐르는 여강과 낮고 부드러운 복미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속에 위치한 사찰이 대부분인 한국의 절들과 달리 강변을 내려다보는 곳을 입지로 하였다는 점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신륵사의 경치는 여주 8경의 하나라 할 만큼 뛰어나죠.
18세기 화가 정수영의 진경산수화인 실륵사 동대에 잘 표현되어 있고요. 고려시대의 대학자 목은 이색과 조선시대의 방랑시인 김삿갓 등 많은 이름난 시인들도 이곳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어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묻히신 영릉이에요. 세종대왕은 불교를 억압하던 유교국가 조선의 4대 왕이었지만 불교에도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죠. 영릉이 여주로 옮겨오면서 왕실에서는 실륵사를 영릉을 보호하기 위한 원찰로 삼아 세종대왕의 명복을 빌게 하였습니다. 이는 조선 왕실에서도 불교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주 실륵사, 이곳은 빼어난 경관과 오랜 역사로 여주 사람들에게 특별히 귀하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깊은 역사를 직접 느껴보러 오세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이번 탐방기의 마지막인 연주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마음의 정화를 위하여 연주함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자 해요.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은 저처럼 케이블카를 타고 관악산에 오를 수 있답니다. 걸어 올라오는 분들께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관악산은 예로부터 경기 5악 중 하나로 불리며 서울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주함은 신라 문무왕 17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조선 태종시대의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이곳에서 수행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두 왕자는 왕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려고 유람을 떠났다가 연주함을 발견하고 수행을 하였다고 해요. 효령대군은 이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불교 공부와 불사에 적극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연주함에는 조선 초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효령대군 영정을 효령각에 봉안하고 있습니다. 익성간의 곤룡포를 입은 큰 체격의 효령대군이 지휘관을 상징하는 등채를 오른손에 잡고 용자에 앉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조선전기 초상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효령각 주련은 임금 자리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 대군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자 왕궁 통불역, 왕궁을 나와 부처님 세계로 들어와 앙첨 천국 상선대, 하늘을 우러러보며 연주대에 오르노라. 대웅전 앞에 있는 작은 석가탑이 보입니다. 작아 보여도 이 탑은 연주함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이라고 하네요. 효령대군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 말의 양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효령대군은 이곳 연주함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팔을 갖고 계신 천수 간음상을 바라보니 인도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춤장면이 떠오르네요. 여기 천수 간음처럼 애초에 우리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문화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고 돌며 여러 곳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K컬처처럼 말이죠. 이제 연주함 탐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주대로 향하겠습니다. 연주대는 관악산 정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서울 모습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장면입니다.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것이 연주대 응징전입니다. 이렇게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당호는 처음 봅니다.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 백척간두 끝에 매달리는 심적으로 정진했던 곳이라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주대가 아니라 의상대라고 불리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이곳에 함께할까요? 저 역시 제가 선택한 배우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템플스테이에 참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도와 명상 그리고 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와의 접점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스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셨는데 젊은 세대가 불교를 멀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템플스테이 팀장님으로부터 절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108 염주 깨기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히 염주만 깨는 게 아니라 염주 하나를 깰 때마다 절도 함께 올려서 무려 108배의 절을 함께 올리는 것이랍니다. 어제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덕분에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울시대를 내려다보니 마음속 응어리도 쓱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차담 시간 동안 스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귀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른 참가자들과의 교류도 정말 의미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지친 마음을 서로 위로해주니 깊은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연주함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공간입니다. 연주함의 이름은 사모할 연,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인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지극히 세속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주인이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인 주인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 참된 자아를 연모한다는 뜻으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경기도의 아름다운 사찰 탐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